담당팀이 잘하면 이상하게 담당 기자들이 말이 많아져요. 보통 보면 기자실에서 말이 제일 많은 기자는 저지만 제가 없기 때문에 요즘 기자실이 뭐 절간으로 변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연패를 쫙 타버리든가. 뭐 사실 기사 쓰는 입장에서는 막 연패가 아주 계속되면 계속 돼요. 뭐 하나 같은 경우는 7연패, 한웅덕 체제 7연패 처음, 8연패는 정말 처음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김태현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자님들은 담당팀 응원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감정이입 없이 기사만 쓰시는지, 담당팀 성적이 안 좋으면 팬들처럼 기분 안 좋고 그런지 궁금하네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90년대 중반에 야구기자 스타트를 처음 했을 때요. 그때는 야구팀만 저희가 8개 팀인데 야구팀이 8개 팀인데 저희 이제 야구부가 그때 뭐 야구부 이렇게 해서 스포츠 1팀도 아니고 야구부 이렇게 했고 저쪽은 그냥 체육부 야구만 했어요. 야구만. 그만큼 좀 프로야구가 스포츠 전문지에서는 프로야구가 좀 중요했으니까 비중이 있었어요. 저 그때 기억으로는 팀당 2명입니다. 담당이 팀당 2명. 쌍방울만 1명. 그리고 KBO 1진 2진 있었고요. 아마야구 이제 1, 2진 있었고요. 그래서 한 24명인가 25명 됐던 것 같아요. 기자만. 이제 담당팀이 출장을 가게 되면 양쪽 담당이 같이 가서 이제 기사를 썼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그러지 않았을 때인데 좀 편했습니다. 굉장히 편했고 담당이 저쪽 뜨가웃 가고 이쪽 뜨가웃 가서 취재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나눠가지고 경기 시간 2시간 반 전에 홈팀의 감독님이 기자회견을 해요. 자, 기자회견 합니다. 그럼 1시간 반 전에 이제 원정팀의 감독님이 딱 기자들 불러서 기자회견 합니다. 담당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예전처럼 한 1인 1팀 담당을 해야지 뭐 진정한 담당이 되겠죠. 저희는 이제 작년에는 저희 야구팀 기자가 9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8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데스크인 저를 제외하고 기자 한 3명 정도 기자는 2팀을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자들은 1인 1팀입니다. 1인 1팀. 1인 1팀을 담당을 해서 저는 좀 뭐 담당 팀을 맡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이제 하나 백업을 하고 있죠. 이진으로 거의 하나 백업을 좀 하고 있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명이 한 2-3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뭐 한 명이 한 팀 하는데도 뭐 간혹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단한 애정이 있죠. 사실 대단한 애정이 있습니다. 대단한 애정이 있고 담당 기자들도 응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실 안에서는 이게 중립지대예요. 기자실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어떤 이 긴장감이 흐르냐면 기자들이 딱 있고 뒤편에 홈팀의 홍보 직원들이 홈팀은 한 2-3명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원정팀에 이제 홍보 직원이 저쪽에 보통 양쪽으로 나눠서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던지고 말홈을 쳤잖아요. 말홈을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팀의 이제 홍보 직원은 좋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내색도 안 합니다. 기자실도 뭐 홈런 나왔네 이러고 뭐 절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뭐 손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뭐 엄지발가락에 힘을 한번 꽉 주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내색하는 순간 완전히 아마추어로 그냥 다 아마추어인데 그런 거 프로 한 명도 없는데 완전히 그냥 하급? 상급도 없는데 여하튼 완전히 하급으로 좀 취급을 받아서 정말 내색을 안 해요. 내색을 안 하는데 담당팀이 잘하면 이상하게 담당 기자들이 말이 많아져요. 보통 보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기자실에서 말이 제일 많은 기자는 저지만 제가 없기 때문에 요즘 기자실이 뭐 절간으로 변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주 못 나가지만 요즘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야구장을 나가지만 근데 뭐 매 경기는 다 봅니다. 저는 전 경기를 집에서 다 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 한 80경기 정도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144경기 중에 80경기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자 그러면 보통 담당을 몇 년 정도 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이면 교체를 하는 것을 원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KT와 두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팀 담당을 다 해봤습니다. NC까지도 신생팀 NC까지도 다 담당을 해봤고요. 뭐 기아 담당도 했었고요. 또 해태 담당도 저는 해봤었고 쌍방울 담당, SK 담당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제 담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진짜 싹 바뀝니다. 마음이. 담당이 바뀌면 응원팀이 그냥 바뀌어요. 다음부터 그냥 이상하게 바뀌어요. 제가 롯데 담당할 때 롯데 가을 야구 한번 갔으면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해태 담당으로 바뀌었을 때는 해태 마음으로 좀 잘했으면. 왜 담당팀 응원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감독, 코치, 선수들이잖아요. 잘하면 이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아야지 뭐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기사거리가 많아. 근데 연패 들어가잖아요. 그럼 감독이 딱 들어와요. 연패 감독 딱 들어와요. 자, 오늘 뭐 하실 말씀? 그럼 거의 1분, 2분 침묵이 흘러요. 거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죠. 어제 감독님 뭐 TV에 이렇게 보는데 뭐 그 상황에서 약간 좀 살짝 웃으시던데 뭐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 기사거리도 안 되는 말을 꼭 던져요. 왜? 이렇게 말에 물고 한번 틀려고, 분위기 좀 전환하려고. 무거워요. 거의 단답형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사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고만 2, 3분 만에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선수들요 말도 못 붙여요. 뭐 하면 뭐 고개만 이렇게 푹 숙이고 뭐 죄인이야 죄인. 코치들 감독 눈치 보잖아요. 끝이야 끝. 홍보팀 선수단 눈치 보잖아요. 말이 안 나와. 기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지면 뭐 왜 일어나도 한두 번이지. 잘해야지 뭐 쓰거든요. 잘해야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연패를 쫙 타버리든가. 뭐 8연패, 9연패, 10연패요. 뭐 진짜 뭐 큰일 났다 기사만 계속 나오면 사실 기사 쓰는 입장에서는 막 연패가 아주 계속되면 계속 돼요. 뭐 한용덕 감독 같은 경우는 하나 같은 경우는 7연패. 한용덕 체제 7연패 처음, 8연패는 정말 처음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연패 끊으면 또 끊는 거고. 근데 이게 막 퐁당퐁당 하잖아요. 루징 시리즈도 아니고 1승하고 2패하고 1승하고 2패하고 이러면 이제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막 그냥 바뀐 팀에 대한 애착이 막 새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기자가 애착이 있어야지 기사를 더 열심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취재를 하게 되고, 뭐 인간적으로도 가깝게 되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프론트들도 좀 그렇더라고요. 담당이었잖아요. 거의 매일 전화해요. 아니 뭐 특별한 일 없어도 전화하고 하다가 담당 딱 끝나잖아요. 입 싹 닦습니다. 입 싹 닦아요. 홍보팀일 때는 막 기자들하고 가깝다가 마케팅 팀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일이죠 뭐. 당연히 뭐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프링 캠프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한일 관계하면서 스프링 캠프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호주 이야기를 좀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꽃보다 남자님께서 호주 쪽은 좀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과합니다, 대만이다 이야기를 좀 했더니만, 또 호우호우님께서도 기자님 LG 트윈스가 갔던 스프링 캠프 호주 시설 어떤가요? 또 이 일본 말인데 저는 사실은 일본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혼규인데 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호주 리그와 협약해서 10개 구단이 같이 호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셨는데, 호주에 캠프를 차렸던 게 이제 작년에 이제 두산이 갔었죠. 호주 시드니 블랙타운 인터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지은 야구장이에요. 보니까 야구장이 3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메인 스타디움이 있고 양쪽에 보조구장 2개가 있는데, 두산이 썼었어요. 작년에 스프링 캠프 때. 그러니까 쓰고 난 다음에 두산이 사실은 올해 스프링 캠프도 거기 쓰려고 그랬대요. 쓰려고 그랬는데, 올해를 쓰려고 그러면 보통 계약을 언제 하냐면 작년에 1년 전에 하니까 작년 이제 시즌 중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호주 이쪽에 그 블랙타운 이쪽에 거기서 돈을 엄청 높게 불렀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메이저리그 저기 있잖아요. 애리조나 피오리나나 이쪽에 투싼이나 애리조나 쪽에 뭐 거기 정도 메이저리그 팀들이 사용을 하는 그 캠프 정도의 돈을 부르니까 두산이 뭔 소리냐, 싫어 우리 안 해 하고 이제 오키나와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LG가 오키나와에 늘 가왔는데 그 가려고 했던 그곳이 태풍 때문에 박살이 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LG는 이제 급해졌는데 딱 보니까 두산이 돈 때문에 안 해 하고 갔던 그 블랙타운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캠프가. 근데 이 사람들도 갑자기 두산이 가버렸잖아요. 자기들도 한번 뻥튀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손님이 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돈이 다운되죠. 뭐 정확하게 얼마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산한테 막 내밀었던 돈보다는 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가게 됐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두산은 선수들 좀 다닐 때 절대 못 다니게 하고, 특히 이제 카지노 같은 데 가지 마라 했는데, 올해 LG는 이제 드디어 카지노 사건이 터졌습니다. 카지노 사건이 터졌고
LG가 올 시즌 마치고도 이제 내년에 스프링 캠프 때 또 다시 호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카지노 이용은 이제 아마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할 수도 없을 거고 같은 4명의 선수들, 4명의 선수들, 뭐 근데 오지환 선수는 또 그때도 또 톡하게 또 얼굴이 또 있는 사진이 또 나와서 좀 난감했었고 그래서 욕을 또 많이 먹고 했죠. 병역 면제 그것 때문에도 병역 혜택 때문에도 문제가 좀 됐습니다만 뭐 그런데도 좀 뭐 이런 저런 나쁜 일에 안 빠지냐고 또 욕도 듣기도 하고 뭐. 하여튼 올해 또 간다 그러는데 이제 뭐 무조건 올 시즌 가면 이제 뭐 카지노는 뭐 그 저희는 얼씬 더 못하게 하겠죠. 아마 그 입구 지키고 있어야 돼요. 입구 지키고 있어야 돼. 호주가 덥기는 굉장히 덥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더운데 해마다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산이 있을 땐 진짜 더웠대요. 진짜 더워가지고 한 40도 막 40도 이상 올라와서 낮에는 거의 훈련도 못하고 하나 안 좋은 게 여기가 그 웨이트 시설이 없어서 이제 웨이트장이 조금 잘 구비되어 있는 호텔을 좀 이용해서 호텔에서 웨이트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웨이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오키나와의 구장도 없어요. 예, 오키나와의 그 캠프도 웨이트 시설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온나선에다가 시설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올해 자기네들이 쓰는 고친다 구장 있죠.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 나하시에서 좀 가까운데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거기다 자기네들이 쓰는 웨이트 장비들을 갖다 선수들이 거기서 바로 웨이트 하게도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야구단들이 일본에 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분 한 분이 제가 이제 그 기장하고 제주도 이야기를 하면서 기장에서 막 비바람 맞으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 기장하고 제주도가 사람 살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제가 사실 사람 살지도 못하는 곳이라 얘기는 안 했고요. 생활하고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기장과 제주도가. 하지만 스프링 캠프 겨울에 야구 훈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추워요. 얼음도 얼잖아요. 추워요. 춥고 날씨가 추우면 선수들은 올려야 되는, 특히 투수들은 더운 곳에서 좀 따뜻한 곳에서 계속 피칭을 해서 몸을 올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온이 낮아야 돼요. 조금 부족합니다. 좀 추운데 그러니까 실내 연습장에서 계속 실내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는 건 할 수는 있겠죠. 보니까 야구단에서도 기장이나 남해나 뭐 제주나 이렇게 시설 보강을 해서 한번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추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서 그러니까 투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실내 훈련 위주로 하고 야수들은 밖에서 조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기장이나 무슨 제주를 제가 그쪽 지방을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킴님께서는 호주에다가 아주 그냥 우리가 시설 투자까지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주에 우리가 10개 구단이 공동으로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쓴다 이거죠. 진짜 좋은 의견인데 또 땅이 넓으니까 땅값도 좀 쌀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생각은 안 해봤는데 구단들이 만약에 합심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 큰 대안으로 한번 논의 같은 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따뜻하니까 기온의 문제는 좀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